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셀 팁 강의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한셀 프로그램에 입문하셨나요? 어떤 분이든 다 저는 좋습니다. 왜냐? 저의 강의는 한셀의 기능과 활용 모두를 아우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셀의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식부터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서식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서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한 셀에 각각 셀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문서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서 뚜렷하게 만들자, 제목이니까 글씨를 크게 만들자, 이건 돈이니까 돈 화폐 표시를 하자, 날짜니까 날짜를 눈에 띄게 바꾸자. 이런 것들이죠. 한 셀에서의 서식 작업을 위해서는요, 서식 메뉴 탭을 누르면 리본 메뉴가 쫙 펼쳐져요. 이게 서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메뉴보다도 더 세부적인 작업을 원한다면 셀 서식 아이콘 요 단추를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 엑셀과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1을 눌러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표시 형식 탭은 바로 요 그룹이 바로 표시 형식이에요. 그리고 테두리 탭은 바로 요거 테두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문의 같은 거 나와 있죠. 요 문의 같은 경우는 채우기와 관련한 내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나오죠. 이게 글자 기본, 확장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글자, 그 다음에 여기 맞춤에 대한 거는 글씨를 셀에 맞추도록 할까요? 삐딱하게 할까요? 세로 쓰기 할까요? 또 병합을 할까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안 쓰는 세부적인 내용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단에 서식 도구 상자, 마치 한글도 이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셀 서식에서 글자라던가 정렬 작업, 그리고 병합, 채우기 색상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서식은 굳이 이 메뉴로 안 들어와도 돼요. 이게 한 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서식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여기서 한글 문서 작성하듯이 작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hsl_3.xls 파일을 여시면 급여관리 시트가 떠요. 그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얘네들을 일단 여기 각각의 제목행 헤드라인이죠. 여기를 도둠체의 16포인트, 글자는 깜장, 글씨 색상 깜장이고 글꼴 스타일을 좀 더 굵게 진하게 그리고 빨강색으로 채우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복잡한 메뉴 안 들어가도 돼요. 단 범위 지정 A4부터 G4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위에 보지 마세요. 여기 봐요. 여기 서식 도구 상자. 여기 요 위에 거랑 똑같다니까요. 예, 그러면 맑은 고딕 되어 있죠. 이거를 도둠체 이렇게 엔터 꽝 이러면 바뀌어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글자 크기 나 16으로 할래. 이렇게 굵게 진하게 누르면 돼요. 그 다음 글자 색상 검정이네. 그러면 이거 눌러서 검정인지 확인하세요. 검정인데 연한 검정을 원한다? 밝게 이런 거 누르면 돼요. 그 다음 채우기 색은 이 페인트 통 보이죠? 이게 채우기 컬러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빨강? 빨강. 끝. 이러면 돼요. 됐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세요. 많이 쓰는 거는. 바깥에 클릭. 이게 뭐예요? 글씨가 또 이게 잘렸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의 셀에 여러분이 이 셀의 그 너비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셀의 너비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어때요? 너무 커서 삐져나가죠? 이러면 인쇄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죠. 셀의 너비를 내가 넓혀요. 또는요, 넓힐 수 없다면 글씨 크기가 이 셀 안에 맞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셀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 셀에 맞춤 보이죠? 서식 메뉴 누르셔야 됩니다. 서식 메뉴 탭 누르면 셀에 맞춤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내가 다이어트해서 내 옷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필요하겠군요. 예, 이런 기능 많이 써요. 셀에 맞춤. 자, 그 다음에 아니에요. 저는 폭을 넓힐 거예요. 그럼 넓혀도 되죠. 따닥 누르면 되죠. 자, 저는 셀에 맞춤. 얘도 셀에 맞춤.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메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이게 제목이에요. 직원 급여 현황. 자, 얘를요, 제가 제목이니까 글씨를 16포인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띵띵 이렇게. 그런데 제목이니까 이 직원 급여 현황을 여기 A의 2번지부터 G의 2번지까지 이게 각각의 셀이란 말이죠. 이 셀을 뻥 뚫어서 이 글자를 여기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서식 도구 상자에 병합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얘 생김새를 보면 뻥 뚫렸는데 왼쪽에 가가 들어있지 않나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뻥 뚫렸어요. 그런데 글씨가 그냥 정렬이 되지 않고 기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병합에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기본 맞춤과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건 그럼 어떤 거예요? 가운데죠? 자, 근데 이걸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병합이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뉴 자체가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 눌러가지고 병합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병합 취소시켜야지 이런 성격을 가져요. 그럼 난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범위 잡고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는 업무에서 많이 쓴다면 컨트롤 키와 M 키로 기억을 하세요. 어때요? 병합됐구나. 예,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급여 옆에 비고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죠. 비고.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비고. 자, 비고를 썼고요. 비고칸 여기 H의 5부터 H의 13을 병합해 보세요. 네, 병합 누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띵 이렇게 눌렀어요. 병합되죠? 그런데 얘는 빨간색 없어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급여에 있죠. 여기 빨간색 되어 있죠. 여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여러분 편집에 가면은 한글과 똑같이 모양 복사가 존재해요. 클릭. 그리고요. 비고 클릭 띡. 어때요? 이게 모양 복사네요. 네, 똑같아요. 단 한글에서는 이제 뭡니까? 원본 데이터 클릭하고 대상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한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냥 모양 복사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엑셀의 서식 복사와 똑같아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데이터를 제가 입력할 거예요. 자,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부서에 따라, 기본급, 차등 지급. 이렇게 제가 썼어요. 부서에 따라 기본급, 차등 지급. 자, 근데 이거 부서에 따라 기본급, 차등 지급 보이죠? 이거 글씨 넣었더니 어때요? 다 잘린다.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메뉴의 서식에 보면은 줄바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우리 Alt하고 엔터 쳐서 한 셀에 여러 줄 내용 입력했던 거 기억나죠? 줄바꿈. 이렇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셀의 너비가 이만큼인데 글자 이 내용이 한 줄에 안 들어가겠네? 자기가 알아서 바꿔줘요. 예, 그래서 Alt 엔터를 치던가 줄바꿈을 누르던가 그건 여러분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일입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게 FM대로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떤 거요? 자,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자, 부서에 따라 차등 지급.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차등 지급 세로로 쓸 거예요. 세로로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 지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엔터 꽝. 이거를 세로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세로 쓰기도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 바로 있는 것이 요거 메뉴 텍스트 회전이에요. 이걸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세로 쓰기가 떡하니 나와요.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참고로 단축 메뉴를 좋아하신다면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시고 이거 눌러도 돼요. 그리고 여기 맞춤 탭에 가보시면은 바로 이 맞춤 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게 바로 정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백에 대한 거 나오죠. 이거는 각각 그 셀 안에 여백을 어느 정도 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줄간격에 대한 건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텍스트 회전에 세로 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예. 우리 회사 45도로 이걸 돌려서 표시하라는데요. 그럼 여기서 45도 쓰면 돼요. 45, 엔터 꽝. 이렇게. 멋있죠? 예. 뭐 왜 예금 표시할 때 뭐 기한 초과 꽝 이런 거 하죠. 그럴 때 45도. 됐죠? 자, 세로 쓰기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셀 서식을 작업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A의 4번지부터 H의 13번지 셀의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인쇄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 내용을 인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파일에서 인쇄 이거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르기 전에 얘는 미리 보기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좋아요. 자, 미리 보기 보이죠? 이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인쇄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당연히 안 되죠. 글씨도 잘리고 또 비고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비고가 진짜 안 보이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어때요?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백을 좀 조절을 하면 되죠. 여백은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여러분이 잡아당겨서 여백을 조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비고 들어오죠, 이제? 이렇게. 네, 닫기. 그리고 여기 점선이 보이죠? 뭐예요?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로 딱 인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인쇄를 할 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밋밋하게 인쇄가 되니까 어때요? 각각의 데이터 라인이 없으므로 답답함이 느껴지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테두리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A의 4부터 H의 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했어요? 네, 지정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서식 메뉴 탭에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에 아래로 목록 단추 눌러보시기 바래요. 자,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모두 적용, 이 애가 다 그려진 거예요. 이거 누르면 돼요. 바깥에 클릭. 거졌어요? 파일에서 메리 보기 눌러보세요. 어때요? 거졌다. 네, 이렇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행의 높이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행부터 5, 6, 7, 13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 높이를 여러분이 조절을 해줘요. 자, 행 높이 얼마로 할까요? 좋아요. 28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늘어나죠. 이러면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테두리에서 이 아래쪽을 이중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 건 안 되나 보죠? 이중선 당연히 되지요. 범위를 지정하고 이 테두리 목록 단추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모델이 없어. 예, 원하는 모델이 없다. 이러면 이 메뉴에서 자꾸, 물론 여기서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조작 방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차라리 이럴 때는 다른 테두리 또는 그냥 셀 서식을 눌러서 또는 컨트롤 키하고 1을 눌러서 테두리 탭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똑같이 맞나요? 보여드리죠? 바로 이거예요. 이 테두리 탭 들어오시면은 자, 현재 범위를 먼저 지정해야 돼요. 그럼 범위 지정한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 이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아래쪽. 아래쪽에 이중실선 바로 요거예요. 띵.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어디? 여기 아래쪽. 띵. 이렇게. 그리고 설정 바깥에 클릭. 이러면 이중선이 거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어디 바깥쪽만 한번 굵게 만들어 볼까요? 바깥쪽. 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잘 안 돼요.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하고 컨트롤 1.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굵기 보이죠? 그래, 굵은 거 여기 있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깥쪽만 선택해. 이렇게. 됐어요? 색깔도 넣고 싶으면 색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고르고 바깥쪽. 이러면 돼요. 설정. 바깥에 클릭. 이렇게. 어때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 그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안쪽의 선들을 점선으로 바꿔볼까요, 우리? 예, 요 안에만. 안쪽만. 컨트롤 1. 그 다음은요. 점선 어디 있지? 고르세요. 2점선이든 2점선이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셨어요? 고르고 안쪽은 어디? 이거. 띵. 여기서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었네. 설정. 바깥에 클릭.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쉽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차등 지급이라는 말 보이죠? 자, 더블 클릭해서 차등 지급 요거를 지워볼까요? 자, 깨끗하게 지워요. 자,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다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부주방장, 주방장, 부주방장 요 데이터 전까지 비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 여기 클릭하고 병합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원상복구.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네,
바로 여기에서 요 세 줄을 병합하세요. 병합. 그리고 요 위에 나머지 내용도 병합. 됐어요? 그럼 두 파트로 병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비고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각선을 찡찡 그을 생각이에요. 자, 대각선은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1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세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떴느냐? 안에 선이 없어서 그래요. 아, 선 만들어야겠다. 점선, 어디? 아래쪽. 요거 근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띵띵. 그럼 여러분 대각선 점선으로 그리실 거예요? 실선으로 그리실 거예요? 실선. 고르세요. 그리고 땡 이렇게 그으면 이런 대각선. 나는 양쪽 다 X자 만들어버리고 싶다. 띵.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설정. 바깥에 클릭. 됐나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뭔가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입사연차, 비례.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입사연차 비례. 아이고, 새로 쓰게 됐네요. 가로로 바꿔주세요. 가로 방향.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새로 쓰기에서 가로로 바꿀 때 이게 똑바로 된 내용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클릭해서 컨트롤 1. 자, 컨트롤 1 눌러서 어딥니까? 네, 맞춤. 그 다음 여기 새로 쓰기 돼 있죠? 체크 빼요. 그냥요? 네, 설정.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적인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를 이렇게만 만든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무실 번호에서 예를 든다면 여기 외식부 요 직원들은 다 매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장 내 101호, 167, 167이다. 그럼 매장 내라는 말을 여기다 표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씨를 여기다가 내가 매장 내 100일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이건 또 보기가 안 좋다며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꼼수가 필요한 거죠. 어떤 꼼수를 사용하느냐? 입력에서 이 셀만 생각하지 마세요. 입력에서 바로 보시면은 도형들이 나와요. 얘를 이용하세요. 얘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보이죠? 가로 글상자 얘를 이용해요. 아니면 세로 글상자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쭉 해서 어때요? 매장 내 건물 위치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로로 할까요? 가로로 할까요? 가로? 그럼 가로로 눌러서 여기다 여러분 이 넓은 데다 해요.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그리고 쓰면 돼요. 뭐라고요? 매장 내 건물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다 됐죠? 글씨 크기 얘네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10 정도? 요렇게. 모양 만들어요. 매장 내 건물 요렇게. 색깔도 필요하다면 넣어도 된다. 그럼 넣으세요. 요렇게. 넣었죠? 그래서 요렇게 끌어다 어떻게 해요? 여기 외식부 요 자리죠? 요렇게 갖다 배치해요. 예, 매장 내 건물 요렇게 배치. 어떻습니까? 아, 깔끔하다. 그죠? 그러면 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얘는 문서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또 컨트롤 키 이렇게 클릭해서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방향키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조금 더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하라고요? 예, 그렇죠. 컨트롤 V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문서를 작업할 때 이런 도형들 한 셀에서 못 써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의외로 많이 써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인쇄할 때 여러분 이 눈금자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이 이 문서 작성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 셀의 눈금선이 답답하다며 아예 보이지 않게 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고 안 보이고는 보기 메뉴에 존재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눈금선에 체크돼 있죠? 체크를 빼버려요. 어때요? 깔끔하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참으로 간단하지 않나요? 그럼 인쇄에도 얘네들 나와요? 파일에서 미리 보기 눌러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미리 보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대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딱 되죠? 자, 닫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서식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으니까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셀의 서식 작성과 관련한 팁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시 형식 중심으로 알아야 할 팁들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데이터 파일은 hsr_4.xlsx 파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h셀의 내용 열면 이와 같은 데이터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에 띄게 날짜는 누가 봐도 날짜야, 급여는 누가 뭐래도 돈이야. 이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표시 형식이고요. 표시 형식은 서식 메뉴 탭에 바로 여기 요 그룹 애들이 바로 표시 형식과 관련한 메뉴들이에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 대한 더 자세한 메뉴가 필요하다면 컨트롤 1 또는 셀 서식을 눌러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입사일과 급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자, 먼저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 셀을 열어서요. 데이터 보면은 입사일과 급여가 나왔어요. 먼저 급여, 요거 범위 잡아보세요. 자,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이제 돈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편집에도 나와 있거든요. 서식에도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나는 세 자리마다 쉼표 찍을래. 이거 누르면 끝나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게 돈이기 때문에 원화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계로 바뀌죠, 여러분. 표시 형식이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통화라는 게 존재해요. 눌러보세요. 어때요? 우와, 원화 표시가 나오네. 나와요. 자, 여기서 한 셀의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통화 표시가 나왔는데 나 달러예요. 나 엔화 표시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돈 보여요? 이게요? 돈이에요. 이거 누르면은 달러, 파운드, 그 다음에 EU에 해당하는 거 일본 엔화 다 있어요. 달러다. 이렇게 달러가 표시가 돼요. 근데 이게 통화 형식이 아니라 회계 형식이에요. 회계하고 통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세요. 자, 그러면 회계와 통화 표시 형식에 두 개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화에도 달러가 들어가고 회계에도 달러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통화 만약에 표시를 하면은 얘는 이 숫자와 이 통화 기호가 바짝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여러분이 중시 여긴다면 회계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예, 다시 컨트롤 키하고 1. 자, 그래서 보면은 회계로 바꾸면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음수, 양수 이런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달러, 설정,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예, 이렇게요. 자, 다시 원화로 바꿀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회계와 통화 형식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돈과 함께 많이 쓰는 게 뭐냐? 날짜 데이터예요. 날짜. 네. 자, 날짜 데이터인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누가 봐도 이거는 연, 월, 일로 나와 있는 날짜입니다. 자, 이 날짜 데이터를 눈에 더 띄게 2007년 11월 26일 날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연, 월, 일 글자를 표시하고 싶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 위에 이건 한 셀의 좀 나쁜 점이기도 해요. 위에 보면 날짜라고 얘가 인지해요. 범위 잡아서 보면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날짜 형식을 얘가 보여주지 않아요. 나는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컨트롤 키하고 1 또는 요거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 얘가 알아들어요. 날짜 형식 나는 알았어요. 근데 날짜 형식의 기본 구조가 얘예요. 그러니까 나 이 형식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날짜를 연, 월, 일 모두 표시하기를 원해요. 그럼 요거 골라볼까요? 네. 자, 골랐습니다. 이렇게 고르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날짜가 바뀐다. 근데 이 지저분함은 뭐예요? 왜 안 맞아요? 이런 분 계십니다. 이게 안 맞는 이유는요. 11월하고 5월하고 8월 보세요. 어때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1은 또 얘네들 때문에. 얘는 두 자리, 얘는 한 자리. 얘 두 자리, 얘 한 자리. 그럼 이거 똑같이 맞게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자의 관여가 필요하죠. 네, 사용자가 한 셀의 기본 구조가 이렇다면 내 업무에 맞게끔 얘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좀 공부 좀 하고 올까요? 자, 보면은 날짜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직접 서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사용자 지정, 사용자 정의, 똑같은 말이겠죠? 자, 셀 서식에서 날짜를 여러분이 지정하기 위해선 몇 가지 약속된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엑셀과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날짜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연도와 월과 일, 그리고 요일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면 연도는 영어로 year. 그래서 연도를 표시할 때는 Y를 2개 찍으면 그냥 연도 2자리, 그 다음에 4개를 찍으면 연도 4자리가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월은요, month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월 하나면 월이 한 자리예요. 그러면 11월 달은 표시 못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원래 2자리이면 M을 하나 써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짜리 있죠. 5월, 8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한 자리로 표시가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은 2개 표시해야 돼요, M을? 그럼요, 2개 표시해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 M을 2개 표시하면 1월이면 01, 2월이면 02, 이렇게. 10월이면요, 그냥 10. 그러니까 원래 2자리면 그냥 2자리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M이 3개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영어의 나라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M이 3개면 January 그러면 여기 1월이면 January, Jan 이렇게 표시돼요. M이 4개면요, January 영문 풀네임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월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 해야 돼요? D가 있죠. D는요. 바로 일자를 나타내요. 1도 마찬가지예요. D가 하나면
만약에 오늘이 1일이면은 1 이렇게만 표시돼요. 근데 D가 2개면 01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얘처럼요. 그 다음에 얘도 3개가 되는 순간 갑자기 영문요일로 바뀌어요. 예, 영문요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축약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DDD 하면 만약에 월요일이면 MON 이렇게 표시가 돼요. D가 4개면요. 예, 월요일, Monday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저는 업무에서 영문 요일은 활용하지 않아요. 한글 요일로 표시해야 되는데요. 방법 없나요? 예, 바로 이 D 3개 대신에 A 3개를 찍으면 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에 D가 4개였을 때 풀네임이죠. A가 4개면 한글 요일로 풀네임, 월요일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데, 네. 그래서 그 날짜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표시를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기호는 YMDA. 요것만 알면 여러분 그 업무에 맞게끔 얼마든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볼까요? 컨트롤 키. 자, 이거 범위 잡고 컨트롤 키하고 1.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먼저 봐요. 그래서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러면 참고로 요건 있네요. 토요일날. 요거는 마음에 드네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사용자 정의 갑니다. 가서요. 보세요. 여기. YYMD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근데 M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D도 하나.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M자를 하나 딱 써요. 이런 다시 M. 또 D도 하나를 더 써봐요. D. 그리고 엔터 꽝. 보세요. 딱 맞죠?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자, 여기서 컨트롤 키하고 1 눌렀습니다. 사용자 정의 다 지워요. 지운 다음에 영문으로 나는 표시하고 싶습니다. 영문일 경우 여러분이 어떻게 표시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요. January 먼저 여기 표시할 때 월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DDD 3개. D란다. M이죠? MMM 이렇게. 됐죠? 11월이니까 노벰버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빼기. 자, 그 다음에 며칠이요, 여러분? DD 이렇게. 그 다음에 연도 표시할 거예요? 연도. 만약에 슬래시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슬래시. 빼기 대신에 슬래시. 그 다음에 DD. 그죠? 그 다음 슬래시 연도 Y 4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2개만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요일 표시하고 싶습니다. 가로 열고. 요일은요,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표시하고 싶다. DDD 3개 찍으면 된다고요. 깔끔해요? 네, 이렇게 하고 설정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영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문으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꿔주면 돼요. 다시 컨트롤 키하고 1. 자, 이번에는 연도를 생략하고 월하고 일 표시하고 싶어요. 월일 그리고 한글 요일. 그 연도가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요. 그죠? 그럼 연도도 표시합시다. 이렇게요. 자, 연도 YY 2개만 찍을게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월은요. 월은 M 2개. 일은 일도 2개. 그리고 요일 표시하고 싶습니다. 가로 열고 한글 요일은요. A 3개. 어때요? 나오죠? 확인, 설정 이렇게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바로 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참고로 여러분 돈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 번호를 표시할 때 501호 503호 뒤에 호자를 쓰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일일이 여러분이 호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셀 서식은요, 여러분, 실제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화면상에서만 그렇게 사용자들에게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도 호자를 표시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게 501, 503 이게 뭐예요? 숫자예요. 그럼 숫자 데이터 뒤에 호라는 글자를 쓰고 싶다면 숫자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네, 바로 서식 기호가 존재하죠. 숫자는요, 샵과 제로로 표시를 합니다. 샵은 숫자 한 자리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0이 있을 경우 이 0을 표시하겠다고 샵을 쓰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얘는 0 같은 숫자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요. 오로지 1, 2, 3, 4 이런 숫자에 대해서 숫자 하나를 표시할 때 샵을 사용합니다. 0은 0 자체만 있어도 0을 그대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말인데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단 범위를 잡으세요. 이거 숫자가 여러분 샵 하나라면 이거 샵 몇 개 있어야 돼요? 숫자 하나에 샵 하나면 3개. 자, 컨트롤 키하고 1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들어가요. 사용자 정의 G 표준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여기 샵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3개, 샵 3개 찍어봐요. 1, 2, 3. 참고로 그냥 오리지널 숫자 0이 있는 게 아니죠. 101 이런 건 상관없어요. 샵샵샵 3개 찍으니까 501 나오죠. 나온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 호. 한 칸 띄고 싶어요? 그럼 샵과 호 사이에 한 칸 띄면 돼요. 따옴표 안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따옴표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호자 양옆에. 자, 설정 어때요? 깔끔하다. 네, 이게 홀랐죠?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가격 정보 시트로 와보실까요? 자, 가격 정보 시트에 와보면 돈이 나왔습니다. 가격. 자, 이 가격을요, 3,500, 5,500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3,500원, 5,500원 원자를 써볼까요? 네, 원화 표시 물론 있지만 우리는 한글로 원자를 써보자 이겁니다. 세 자리마다 쉼표 찍으면서요. 그럼 범위 잡으세요. 컨트롤 키하고 1 눌렀습니다. 자, 누르면요. 이거 통화에 한글로 원자가 없나요? 찾아보시면 한글로 원자가 있느냐? 원화 표시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에 가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보니까 어때요? 샵, 콤마, 샵 제로 나왔네요. 원화 표시 지워보세요. 자, 우리 쓸만한 건 다 재활용합시다. 보세요. 세 자리마다 쉼표에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세 자리 단위로 쉼표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 세 자리마다 숫자 쉼표 찍죠. 그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3,500이에요. 그럼 우리 이 뒤에 뭐만 쓰면 돼요? 한글로 원. 이렇게 쓰면 돼요. 띄어쓰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붙이세요, 이렇게. 예제에서 답이 맞게 나오면 된 겁니다. 엔터 꽝. 멋있죠? 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이 이건 적을 때 얘기고 돈이 큰 경우도 우리 또 업무상 얼마나 또 많이 사용합니까? 자, 시트 4. 자, 여러분이 뭔가 보고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갖다가 쓰는데 예산비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용도가 있고 여기가 예상 지출액 뭐 이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예상 지출액. 그래서 예상 지출액이 자, 용도 일단 A라고 쓴 다음에 이거 A 갖고 쭉 끌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AAA가 나오죠. 자,
그러면 예상 지출액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뭐라고요? 한 얘는 돈이 얼마로 할까? 네. 1250만 원. 네. 5만 125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768만 원.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애는 531만 2천 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는 64만 8,500원? 예상 지출액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세요. 1,534만 5천 원. 그 다음에는 8만 8천 원? 이 정도 이렇게 썼어요. 자, 금액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예, 금액이 커요. 이렇게 금액이 클 때는요, 이거를 읽을 때도 사람들이 짜증내요. 왜요? 이게 1250만 원이야, 125만 원이야. 빨리 안 들어와요. 그죠? 그 쉼표를 찍는다? 자, 찍으면 어때요? 그래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양호해요. 근데 기왕이면 이 위에다가 이거를 여러분이 단위, 이렇게 복잡한 돈은 단위, 1,000원. 이렇게 표시하고 1,000원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1,000원이면은 여기 보이죠? 요 세 자리가 없어지면서 12500 요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7680만, 여기는 5312만, 여기는 648만, 여기는 12345만, 여기는 88만. 그러니까 1,000원 단위가 1의 자리가 되게끔 하겠다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크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면 아예 단위 1,000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아예 금액에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 계산을 더 이상 안 할 거면 아예 대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데이터 이렇게만 그냥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계산을 염두에 둔다면 원 데이터 다 써줘야 돼요. 써주고 보고서 올릴 때만 범위 지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키하고 1 누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가야 돼요. 간 다음에요. 자, 얘 원래 모양이 어때요? 샵 콤마 샵 제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요 모양 그대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1,000원 단위죠. 근데 여러분이 요 단위가 뭐가 되길 원해요? 요 자리가 1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죠. 그래야 1,000원 단위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지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와, 그러면 세 자리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의 자리가 되는 거죠. 설정.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는 세 자리마다 쉼표 못해요? 왜 안 돼요? 컨트롤 1. 자, 이 앞에 있죠. 이 앞에다가 나 근데 남아있는 데이터는 세 자리마다 쉼표 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설정. 어때요? 깔끔하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항상 어때요?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계산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로 인쇄할 거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정보로 한번 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음료 팔린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시간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돼요. 시간을 표시할 때는 시와 분 사이에 콜론 찍는다 그랬죠? 자, 12시 반에 이렇게 팔았어요. PM. 근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표시하고 싶냐면은 12시 반 PM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 16시 20분. 자, 이렇게 쓰면 어때요? 네, 오후 4시 이렇게 PM이 표시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표시 형식을 뭔가 좀 바꿔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C의 4번지부터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하고 1. 자, 누르면요.
이거 시간이죠. 시간으로 갑니다. 자, 시간으로 가면은 여러분 현재 형식이 요거래요. 자, 오후 12시 반.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요거. 요 형식을 원해요. AM, PM 말고 오전, 오후. 보이죠? 자, 설정 누릅니다. 예, 잔디밭 나왔어요. 왜 그래요? 따닥. 보니까 어때요? 오후 12시 반, 오후 4시 20분. 너무 좋아. 그런데 뭐죠? 여기에 이게 오후 4시 20분인데 자리를 맞추기 위해 앞에 시 부분에 한 자리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 Shift 키, 컨트롤 아래로 방향키. 다시 한번요.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데이터 없어서 여기 빈칸 나오죠? 천상 이럴 때는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하고 1 들어가요. 자, 사용자 정의로 가시면 알아둬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유형에 $412 보여요, 여러분? 일단 여기 hour 시간에 H를 하나만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바꿔요. 자, 이렇게 바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 알 듯 모를 듯 $412 이런 그 대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AM, PM 대신에 오전, 오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412는 우리나라 한국 코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AM, PM을 한국말로 오전, 오후로 바꿔서 보여줘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이 답이 나온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11시 10분을 썼어요. 11시 10분에 딸기 스무디 마셨어요. 오전. 나오죠? 그러네. 근데 잘 보세요. 자, 얘가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이 저기 일본 갔어요. 일본 가가지고 이거 오전, 오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오전, 오후,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일본식으로 오전, 오후, 얘네들은 한자 같은 거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 코드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412가 우리나라고 411이 일본이에요. 보세요. 일본으로 바뀌었지. 설정.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오전, 오후.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엑셀에서도 이게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고로 엑셀에서는 그 오피스 2016 버전부터 이 $412, $411 물론 호환은 돼요. 되는데 오피스 2016부터 요거를 $KO 그 다음에 하이픈 대문자 KR 이렇게 써요. 근데 이 한셀에선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412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JP, JA 뭐 이런 식으로 JA, JP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한글 코드 만들어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설정 눌러주면 돼요.